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패배 이후로 국민의힘의 후속 조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어제였죠. 어제 이제 비공개 의총을 열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의총을 열어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 김기현 이제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로는 나오긴 했지만 이제 막 굉장히 센 발언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토요일에 임명직 그 당직자들이 모두 사퇴하는 것으로 결국 마무리가 되어진 것 같은 모양새인데 일단 오늘 임명직 당직자들을 또 다시 인선을 했습니다. 보면은 사무총장이 이만희 의원이 됐고 그 다음에 신임 정책위의장이 유희동 의원이 됐고 기타 이제 여러분들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이 인선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권지웅 대표님.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저기 진짜 바뀌겠다 이러려면 그 혁신의 동력이 신뢰 가능한 곳이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 혁신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여전히 현 지도부예요.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를 공천했던 현 지도부가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얼마나 많이 바꾼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혁신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 누가 들어오든 별로 크게 의미를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 인선한 그 사람들을 보면 뭐 이제 추가로 보도가 되겠지만 네. 뭐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분도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때 경북 위원장을 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친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공천 실무를 하는 조직부총장은 그대로 유임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보기에도 메인들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문의를 바꿨는데 그 문의 바꾼 정도로 해결이 되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변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여의도헌법으로 보면 선출직이 먼저 책임을 지고 이게 임명직이라는 건 사실 선출직이 임명한 거잖아요. 근데 선출직은 그대로 두고 임명직만 사퇴를 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쇄신이 맞냐 이런 이제 여의도헌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뭐 인물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형식 논리에서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 의총에서 나온 내용들을 그냥 제가 보건데 이게 뭐 완벽한 재신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정도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총의를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하건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물론 사퇴하라는 얘기도 나왔지만은 제대로 할 자신 없으면 내려가라가 사실은 이제 의원들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걸 그렇게 봐요. 뭐 인선 자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못마땅할 수 있고 일단 지도부에 이번 선거에 책임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그대로 있으니까 인선 좀 일부 바꿨다고 해가지고 어떤 감동이 있겠냐 뭐 이런 거에서도 저는 뭐 당연히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김기현 대표의 첫 일성이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당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네. 그 전까지 당정 관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어떤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거의 충실하게 수행했지 어떤 국회와 행정부 간의 최소한의 어떤 긴장 관계들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어떤 보궐선거를 계기로 당이 주도권을 갖고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갖겠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천명을 하고 여기에 김기현 대표의 정치적 목숨을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보긴 봐요. 그래서 여지가 있다. 근데 그 네. 정치적인 그 목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얘기한 게 총선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정계 은퇴냐 뭐 아니냐 뭐 약간 논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정계 은퇴 선언인가요? 그죠? 저는 근데 그 정계 은퇴 이거는 하는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그 어차피 총선이 망하면 당대표는 끝나요? 예, 끝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사실은 무의미한 선언인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당정관계 재확립이 제 첫 일성이라는 게 저는 중요한 거죠. 중요하다. 그게 왜냐하면 저희 여당 내에서도 제일 바라던 부분이었거든요. 왜 당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냐. 그 이념 논쟁에 있어서도 실제로 처음에 저희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여당이 거기 따라가는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뭐 인선 이런 것도 부족하지만은 적어도 당정관계 재확립이라는 일성은 저는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김기현 대표가 당정관계의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누가 그렇게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걸 누가 말했냐의 문제인데, 저는 일단 포인트 자체는 당정관계 재정립이 여당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럼 국정기조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내년 총선까지. 그 면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당정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만약에 김재섭
당협위원장이나 아닌 신인규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이제 앞으로 수석 대변인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가 좀 바뀌나? 근데 김기현 대표는 뿌리부터 지금 친윤을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이 포인트는 잘 짚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전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혁신 당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계속 혁신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 혁신의 폭은 매우 좁고 이러니까 이 시간을 버는 것 이상으로 크게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 질문까지만 하고 평가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을 봐도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늘 조선일보였나는 뭐 윤석열의 시간은 6개월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 논설위원이 글을 쓰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 전까지는 막 얘기를 해도 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실제 이번 외부에서는 그냥 뭐 거기 지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지역의 하나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보시기에는 상당한 위기감들을 이제 좀 체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상당한 위기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총이라고 했을 때 그 의총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사실은 선거 분위기와 크게 상관없이 당선이 되는 지역들, 영남이라든지 뭐 충청권 일부, 그다음에 강남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열세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의 적나라한 목소리는 덜 반영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자성의 목소리나 성철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이상으로 훨씬 상회하는 강도 높은 쇄신의 목소리가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못 들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저 역시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고 뭐 강서가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1년 전에 저희가 이겼던 선거예요. 그렇죠. 네. 1년 만에 17%포인트 이상으로 졌다는 거는 진짜로 위험하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그 어떤 여론조사보다 정확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사실 화제가 됐던 뉴스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눈물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17개월의 오류를 인정을 좀 해달라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 이준석 대표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기자회견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뭐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사실 네. 이준석 대표가 짚은 포인트는 많은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설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이 좀 더 바뀐다면 그러니까 그 전에 진보 진영이 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해결해낸다고 하면 그건 뭐 역사의 어떤 진보 아니겠냐 이런 생각까지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진보 진영을 설득하기는커녕 보수 진영에서의 이탈도 전혀 막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거의 극우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도 난 아직 지지한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국민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당시에 당대표를 했던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눈물까지 흘릴 정도였다. 그래서 사실은 게다가 또 시작은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제명하는 서명운동을 제안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박처럼 이제 기자회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 저걸로 저렇게까지 진지하게 싸우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김대담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당연히 이준석 대표의 말에는 그 우리 정부에 새겨야 될 내용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뭐 폄훼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뭐 저도 눈물은 조금 뜬금없긴 했지만 근데 진짜 많이 울던데?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게요. 아니에요. 이준석 잘 울어요? 대표 잘 울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기억나는 거 몇 가지만 봐도 그 과거에 노회찬 대표 돌아가셨던 때 뭐 엉엉 울었던 거 기억이 나고 대표할 때도 제법 우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을 때 천안함 장병이었나 아무튼 어디 뭐 만났을 때도 좀 울고 이렇게 해서 그거 기억나네요. 그리고 그 과거에 기자회견 했을 때 그 이제 뭐 양두구육 관련된 기자 그날도 울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우는 모습은 많았고 네. 울보다. 울보 예정이 굉장히 그 예전이죠. 알고 보면 감정적 F. 네, 되게 AI 같지만 T 아니다. 네, 속은 은근 따뜻할 수도 있다. 따뜻하다는 말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하나 좀 전망을 좀 해보자면 아까 쓰셨던 보드판 다시 준비를 해주시고 자, 과연 자 이렇게 쓴소리하는 이준석 전 대표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내년에 공천을 받는다. OX 한번 찍어주시죠. 벌써 한쪽은 답이 나왔고요. 한쪽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세모. 아니, 이거 세모는 좀 의미가 다른 세모예요. 네. 왜냐면 제 생각에는 지금 물어보시는 게 공천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이 굉장히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듯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 생각엔 그 두 사람이 안 받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안 받는다. 저도 안 받을 오히려 가능성. 그것 때문에 제가 세모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글쎄요, 뭐 유승민 대표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준석 대표랑은 그래도 같이 가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국힘 제가 내부에도? 봐도. 국민의힘 내부에도 당연히 그런 여론들이 있고, 뭐 이준석 대표가 강남이나 영남에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옆지역 노원에서 네. 정치를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도 어려운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 아니면 누가 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공천을 뭐 받는다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주도적으로 하려는 것 같아요. 요새 메시지를 보니까. 뭐 무소속 출마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도 신당. 생각해요. 보면은 요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한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은 네. 메시지가 약간 그렇게 나가는 걸 보니까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간다? 안 갑니다. 네. 네. 전혀 가지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처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권지훈 대표 X.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간판으로 해서 수도권에 선거를 뛴다고 하는 게 사실 뭐 어떤 합리적 선택이기 어려운 상태까지 가는 것 같아요. 기조를 계속 유지하신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아마 안 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 이제 이야기해 주신 거에 저는 좀 동의하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유승민 전 의원의 공천을 허락했다고 하면 그 정도 품이 있다고 하면 진작에 그건 어떤 메시지나 아니면 통합으로 연결됐을 텐데 이번에 쇄신을 할 때도 사실 수도권이란 말은 좀 다른 의미로 보면 중도층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근데 거기를 포섭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그 키워드들이 있고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막판에 어떤 구애가 서로에게 있을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공천을 받지 못하고 공천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싶습니다.